냉정하게 토트넘은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는 팀을 상대로 무실점 2득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호들갑 떨 상황은 아니죠. 세계 12팀이라면 당연히 이겨야 할 팀을 상대로 승리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웨스트햄전 승리로 토트넘의 자신감을 찾은 듯한 분위기인 이유는 토트넘의 조직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품업에서는 토트넘 수비 라인의 평점이 로메로 8점, 다이어 7.8, 랑글레 6.9였고 미드필더 스킵이 8점, 호이베르가 7.7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상대적 수치일 뿐 비슷하게 평가하면서 위 선수들이 7점을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가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이 포지션의 선수들이 거의 골키퍼 포스터를 왕으로 대하고 호위하듯이 포스터에게 볼 자체가 가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야만 하죠. 그 체구의 둔한 몸, 볼이 갈 때마다 솔직히 불안하게 시청하게 되니까요. 실제 무실점 경기였는데도 골키퍼 평점은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골키퍼에게 볼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이 위험한 순간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이 적극적인 수비 이상으로 과격한 태클들을 많이 했습니다. 겁나서 축구 하겠습니까? 그 태클들을 올리버 주심이 다르게 반응했다면 솔직히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 한 끗 차이로 상황이 바뀌니까요. 손흥민이 그런 태클을 당하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선 그런 과감한 태클들과 수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필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점도 나온 거죠. 토트넘의 무실점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무실점에 득점이 없었다면 이것 또한 문제였을 텐데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되는 3톱을 의지하지 않고 득점이 나왔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호이베르, 데이비스, 에메르송. 이름을 빼고 미드필더의 30m 스루 패스, 레프트 윙백의 과감한 전진과 기가 막힌 타이밍의 어시스트, 라이트 윙백의 공격 가담과 중앙에서 침착한 마무리. 매우 클래스가 높은 공격 전술이라고 보이죠. 토트넘은 이런 장면이 안 나온다면서 선수 레벨이 낮기 때문이다, 경기가 재미없다, 이렇게 평가했던 겁니다. 실제로 전반전은 그랬고요.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득점은 기분 좋았던 거지 놀랍지 않았고 오히려 이 득점 장면이 충격입니다. 토트넘이 이게 된다고? 솔직히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득점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모든 골에 토트넘 공격수들이 연관되어 있는 골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골이 역습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웠습니다. 토트넘이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해서 90m를 4번의 패스로 득점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평가는 에메르송 9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이 MOM이 되었지만 풋볼 런던만큼은 에메르송에게 9점이라는 놀라운 평가를 했습니다. 에메르송은 이날 전반적인 수비 스탯이 좋진 못했습니다. 그라운드 경합에서 25%를 보였고 공중볼 경합은 딱 한 번에 붙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공격만 올라가면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메르송은 의외로 슈팅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헤딩으로 골대도 맞추고 중거리 슛도 나오고 꽤 인상적인 슛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엔 그 찬스들을 놓쳤다면 최근엔 그 찬스들이 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메르송의 플레이를 보고 가장 힘들어했던 건 크로스였죠. 이번 경기에서도 크로스는 역시나 허접 자체였습니다. 선수가 누구든 단점이 있잖아요. 에메르송은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슈팅을 하는 게 더 임팩트 있는 토트넘의 공격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메르송이 공격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응원해야 하는 건 에메르송 올려가 아니라 에메르송 슛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크로스만 하지 않으면 평균 7점을 받을 선수 동의하시나요? 토트넘 현지 팬들도 에메르송을 엄청 극찬했습니다. 확실히 자격이 있는 선수야. 그는 매우 성실해. 활동량을 보면 토트넘에 따라올 선수가 없어. 그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난 그의 골이 충격이었어. 에메르송이 이렇게 침착한 선수였나? 그래서 브라질 하는 거구나. 콘테가 왜 에메르송을 믿고 있었던 건지 이해는 가. 포로는 에메르송 대신 온 선수가 아니었어. 도어티를 대신할 선수였던 거지. 포로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 넌 후보야. 나는 에메르송을 선택했어. 손흥민의 골은 당연했고 에메르송의 골은 신선했어.
우리가 잊고 있었지. 에메르송은 브라질 국대였어. 포로까지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 왼쪽만 해결하면 돼. 난 에메르송이 베스트 11에 들어야 한다고 봐. 칸셀루가 미넨이 아니고 토트넘으로 온 건가? 네, 이렇게 현지 팬들도 에메르송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에메르송 평가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게 매우 신기한데 올겨울 이적 시장에 에메르송도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에메르송 지켜보시죠. 이 경기의 히어로는 손흥민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뽑은 MOM이었으니까요. 20여 분 뛰고도 토트넘의 공격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선수니까 말 다 했죠.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벤치에 있는 게 결코 기분 좋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감독과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셀로는 미넨으로 떠나게 된 거잖아요. 현재 찐팬들은 손흥민이 제발 이 기회를 통해서 떠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라겠지만 손흥민은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말자고요. 손흥민이 밝힌 솔직한 감정에도 경기에서는 팀을 돕기 위한 부분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에 마이클 오웬은 손흥민은 아이콘이자 탑 플레이어다. 손흥민과 같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지 않아야 하고 추진력이 필요하다. 손흥민이 경기에서 빠지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준다. 그는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특별하다. 경기에 빠져있다가 들어오면 그는 항상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출전할 의지가 있었지만 스텔리니 코치가 선발 제외를 시켰던 건데 경기 인터뷰에 스텔리니 코치는 이에 대해서 현재 손흥민은 100%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를 관리해줘야 한다. 자신감 문제는 아니다. 손흥민의 자신감은 100%고 그가 회복해야 하는 건 신체적인 부분이다. 주말에 완벽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가 다음 단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관리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면서 챔피언스 리그도 데뷔한 체력 안배인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효율적인 출전 시간으로 토트넘이 2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첼시와의 홈경기 이 빅매치에서 다른 주요 선수들과 다르게 체력 만땅으로 선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첼시가 슈팅은 많이 때릴 수 있는 팀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꼭 포스터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들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함께 소통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메르송 여러분은 기대되시나요? 남은 경기 14게임, 두 자릿수 득점 위에 필요한 것은 5골. 그래, 문제없다.